2013년 이대호의 소속팀인 오릭스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비니 로티노. 외야 전 포지션에 1루수와 3루수도 가능하고 심지어 포수까지 경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 물론 바로 직전 시즌이었던 2012년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1할 4푼 8리, 3홈런 7타점, OPS 0.560을 기록하며 아주 전형적인 물방망이 수비형 유틸리티. 200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미러키, 다저스, 플로리다, 매치, 클리블랜드 등 여러 팀을 돌아다닐 전임인이었던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이탈리아 대표팀 포수로 경기에 나온 적이 있죠. 비록 메이저리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성적이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12년 동안 1345경기에 나와 타율 2할 8푼 8리, 95홈런, 674타점, 118도루, 509볼넷, 751삼진, OPS 0.773. 그리고 클리블랜드 시절 추신수와 동료였던 그는 2년 연속으로 한국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는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 일본행을 선택했을 당시 나이가 33.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경력에 특별함은 없지만 일본 프로야구는 2군 기준 외국인 선수 보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위 땜빵 선수를 데리고 있다가 포지션에 상관없이 구멍이 생기면 메꿀 수 있는 보험용 선수였습니다. 예상대로 주로 2군에 머물면서 52경기에 나와 타율 3할 5푼 6리, 7홈런, 33타점, OPS 0.978. 2군 성적은 정말 탑 클래스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1군에서 타율 2할 6리, 4홈런, 8타점, OPS 0.679. 시즌 전 예상했던 대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죠.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 타자보다 투수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2011년 카린 가르시아, 코리 알드리지 이후 맥이 끊겼던 KBO 외국인 타자.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KBO 구단의 영입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이름값 높은 거포 위주의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때 넥센 히어로즈는 가장 먼저 홈런과는 거리가 멀었던 비니 로티노 영입 발표. 거포형이 아닌 멀티형. 사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치는 넥센 히어로즈 입장에선 오히려 로티노가 안성맞춤이었죠. 그리고 몸값도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를 받았던 무조건 모두 30만 달러라고 발표하는 다른 팀과 다르게 일찌감치 나이트, 베네켄과 재계약한 히어로즈는 큰돈을 쓸 수 없어서 진짜 거짓없이 30만 달러를 주고 영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염 감독은 히어로즈 포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리그에서 너무나 가치가 높은 포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바로 이때 나타난 선수가 로티노였고 일단 외야수로 돌리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포수 훈련을 시켜보고 괜찮으면 정규 시즌에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럴만 했던 게 그가 마이너리그 시절 가장 많이 소화했던 포지션이 바로 포수.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상대팀 작전까지 꿰뚫어봐야 하는 포수. 여기에 더해 우리 팀 투수의 심리까지도 챙겨야 하는 특성상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주전 포수가 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상황에 따라 짧은 이닝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던 로티노. 이미 한국에 들어오기 전 넥센 관계자에게 직접 포수 미트를 챙겨가야 하냐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본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는 한국 무대의 잔뼈가 굵은 나이트, 베네켄과 함께 스프링 캠프 합류.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그는 개막전에서 7번 타자로 나와 상대 에이스 김광현을 상대로 1타점 적시타. 직전 시즌 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우타자들이 상대 자완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 왼손 투수 공을 잘 치는 외국인 타자를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는데 개막전부터 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홈런은 다른 선수들이 칠 거기 때문에 타격, 수비, 주루를 갖추고 경기 후반에 번트까지 될 수 있는 로티노는 염 감독의 기대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 안타 이후 계속 무안타로 개막 3경기에서 11타수 1안타, 타율 9푼 1리. 심지어 양의지의 평범한 플라이를 놓치면서 실점의 빌미가 되자 다음 경기 선발 라인업 제외. 타격 페이스도 떨어졌고 말도 안 되는 실책을 저질러서 경기에서 제외한 줄 알았는데 시합 도중 불펜에서 갑자기 포수 마스크를 쓰고 몸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경기에 나오진 않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4월 10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투수 베네켄, 포수 로티노의 이름이 있었죠. 2004년 4월 24일 하나에서 뛰었던 앙헬 페냐 이후 10년 만에 외국인 안방마님의 등장. 사실 2군에서 강지광을 콜업한 후 로티노를 2군으로 내려보내 본격적으로 포수 훈련을 시키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강지광이 부상을 당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주전 포수 허도환의 허리 통증, 백업 박동원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염 감독은 고민 끝에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베네켄 7이닝 6피안타 무실점. 경기 중반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블로킹을 선보였고 타석에서 2안타를 몰아치며 5대2 승리를 이끌었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포수로 많은 경기를 뛰었고 오늘도 그중 한 경기일 뿐이라며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던 로티노. 심지어 베네켄이 승리 인터뷰에서 로티노가 던지라는 곳에 던졌는데 효과를 봤다고 말할 정도였죠. 아무리 시즌 초반에
후반이라고 하지만 어느덧 타율도 3할까지 끌어올려 히어로즈 팬들에게 순식간에 복덩이가 된 그는 다음 날에는 좌익수로 나와 11경기 만에 KBO 첫 홈런 그리고 4안타. 시즌 첫 6경기에서 타율 1할 2푼 5리를 기록하며 9개 팀 외국인 타자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약했던 선수가 이후 5경기에서 19타수 11안타, 타율 5할 7푼 9리, 시즌 타율을 3할 7푼 1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베네켄 다음 등판에도 선발 포수로 나오면서 이번에는 6.1이닝 4피안타 무실점, 2경기 13.1이닝 무실점. 이 정도면 베네켄 전담 포수 안 시키는 게 이상한 상황. 한국 투수와도 호흡을 맞추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로티노는 베네켄과의 세 번째 경기에서 4이닝 7실점으로 흔들렸지만 팀은 역전승을 거두며 창단 타이 기록 8연승. 연승 기간 동안 여러 선수들이 잘했지만 로티노의 활약은 특별했습니다. 포수로 나오면 9번 타순에서 안타를 치고 외야수로 나가면 2번 타순에서 멀티히트, 박병호를 지명타자로 내보내는 경기에서는 1루수로 나갔고 허도환이 주전으로 마스크를 쓰며 좌익수 출전. 4월 한 달 동안 타율 3할 9푼 7리, OPS 0.953, 득점권 타율 4할 4푼 4리. 주전 포수가 되기에는 프레이밍이 부족하고 송구 동작이 큰 단점이 분명했지만 솔직히 1군 무대에서 포수까지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타율까지 좋은 로티노의 첫 한 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건창이 부상을 당하자 1번 타순으로 경기에 나오기도 했던 그는 5월 중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2군으로 내려갔고 한 달 만에 1군으로 올라와 복귀 첫 타석 안타, 그리고 46일 만에 베네켄 경기에서 포수 마스크를 썼습니다. 염 감독은 다음날 금민철 등판 경기에 로티노를 선발 포수로 내보내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지만 수차례 사인이 맞지 않아 투수판에서 발을 빼는 등 금민철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3대14로 패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엔트리 제외. 스프링 캠프 때부터 그를 괴롭혀온 햄스트링 부상만 공식적으로 3회. 워낙 히어로즈가 잘 나가면서 로티노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8월 15일 이후에 영입하는 외국인 선수는 포스트 시즌 등록 불가. 고민에 빠진 히어로즈는 결국 로티노와 가을 야구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정규 시즌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2014년 타율 3할 6리, 2홈런, 22타점, 2도루, 22삼진, 출루율 3할 8푼 9리, 장타율 0.417, OPS 0.805, WRC 플러스 104, WAR 1.49. 부상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기도 했지만 후반기에 고작 10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포스트 시즌 엔트리 제외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국 힘겹게 이름을 올렸고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3안타, 한국 시리즈에서는 6경기에 나와 홈런까지 날렸지만 19타수 2안타, 타율 1할 5리. 히어로즈가 우승에 실패하면서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된 로티노. 부상 없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을 유지했다면 한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이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부상으로 시즌 절반을 결장한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구단은 사실상 거의 없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마이애미와 마이너리그 계약하며 프로 생활을 이어간 그는 2016년 이후 은퇴를 선언하면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외국인 포수 겸 전천후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역사를 쓸 뻔했지만 계속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1년 만에 히어로즈를 떠나야 했던 비니 로티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